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강정훈 센터장입니다. 오늘 저희 설명드릴 내용은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 과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할 수 있는지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후에 다음 발표에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시장기술혁신과 담당 과제로서 기존의 장비 위주의 기반 구축이 아닌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들에게 데이터 자체 또는 데이터의 의미를 공유해주는 그런 플랫폼 기반 구축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올해까지 저희 주관기관과 10개 참여기관들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데이터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중국의 스마트 제조처럼, 스마트 팩토리처럼 중국에 빠르게 따라오는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선두에 있는 산업들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잘 모아서 분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해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가 저희가 2019년도에 기획을 할 당시에는 1000대 정도 전기차의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사실 코나와 니로 전기차가 일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1000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어려울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도, 약간 불안감도 있었는데요. 과제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와 함께 과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1000대도 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20년이 말이 되니까 아이오닉 5와 EV6가 빠르게 출시가 결정되면서 지금은 1000대가 아니라 저희는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중에는 20만 대 이상의 차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기반 구축의 목표는 좌측에 전기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의 데이터를 OBD를 통해서 속도에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데이터 센터로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속도, 가속 페달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 상태들, 배터리의 모든 셀 정보들이 함께 전송이 돼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고요. 이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여러 기업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어떠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는지 저희 데이터를 보고 좀 유사성이나 방향성을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업체들은 2차 전지 회사들입니다. 2차 전지 회사들이 주행하고 있는 소비자의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 특성을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좀 보고 이해하고 싶어 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데이터 센터보다 더 세밀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제를 시작한 다음에 여러 비즈니스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충전기 회사뿐만 아니라 배터리 진단하는 회사,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스 같은 플랫폼 사업들이 올해부터 KTR 주관으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폐배터리, 재생배터리, 재제조한 배터리들에 대한 비즈니스도 향후 많아지게 될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 중간에 주행 중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도 많이 가치를 인정받고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은 배터리나 BMS 위주의 데이터 수집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터라든지 그리고 회생제동이라든지 다양한 모든 전기차 부품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사업이 과제가 종료되고 나면 다른 모빌리티 또는 심지어는 스마트 공장 같은 어떠한 데이터가 입력되더라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되고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주행 데이터가 키가 되는 주요 핵심 데이터이긴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고, 이것이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사용 패턴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면서 관련된 데이터가 더 많이 통합될 거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데이터 수집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주행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수집하고 있고요. 천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자동차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전기차 택시 업체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택시 오너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오너 회사와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상용차도 있고요. 그리고 렌터카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보시는 건 저희가 몇몇 차량들은 시나리오를 딱 정해서 아주 더울 때 뭐 온도가 높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주 추울 때 뭐 강원도에서 배터리 특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지는 않지만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특수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실험실에서 장비를 통해서 배터리가 주행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장비에서 스트레스 테스트한 데이터라든지 그 관련된 로케이션 데이터, 그리고 기상청이나 다양한 유관 데이터들을 모아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건 포르쉐에서 발표한 그림인데요. 자동차 자체의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서 잘 분석하고 성능을 최적화하고 또는 신제품 부품을 개발할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선하는 것들은 이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데이터 수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강제인 거죠. 거의 강제로 전기차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또 차량을 구매할 때 전기차가 아니면 허가받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두 기업이나 조금 국가가 나서서 열심히 하는 국가는 데이터 수집 자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에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기업별로 저희가 렌터카 회사들을 보니까 다 쉐어링카나 렌터카 회사들이 다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는 다 수집을 하고 계시고요. 전기차 대수가 많아지면서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계십니다. 물론 초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한 부분만 빼오는 이런 작업들에 구축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셨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특히 배터리 회사들이 많은 곳에서 데이터를 원하고 있고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기차 가격 중에 반 정도, 뭐 40% 정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고급 배터리는 이렇고 중국에 이제 저가형 배터리도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제일 먼저 데이터 분석의 타겟은 배터리로 지금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 나중에 자율주행 기술이나 메타버스에 연결된 원격 조정까지도 이런, 지금 현재는 데이터만 수집하고 있지만 수집한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차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이런 서비스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차도 지금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삼성역에서 뭐 어디까지 할까요? 강남역까지 자율운전하는 소프트웨어를 그 부분만 다운로드해서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빅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향후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직접 OBD에 이 단말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서버에 이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LTE를 따로 구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사실은 약간 부담이긴 합니다. 그 통신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힘든 부분인데,
또 찾아보니까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제 시스템을 다 설치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DTG 같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시스템이 있는 차들에는 그 단말기, 그 디바이스만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기존의 통신 비용에 그대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서 비용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었고요. 근데 뭐 한 2, 3년만 있으면 모든 차들이 그 커넥티비티가 기본 인스톨돼서 다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이 흐름은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데이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데이터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AI로 학습하는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플랫폼 목표는 뭐 충전기 회사, 배터리 회사 또는 나중에는 뭔가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별로 모든 플랫폼의 기술을 다 이해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블럭별로 해당 부분만 이렇게 뽑아내서 기술 이전을 받거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빅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딥러닝까지 다 플랫폼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회사가 필요한 부분, 충전기 회사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따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그 코나 니로 위주로 진행되던 데이터 수집이 지금은 포터, 아이오닉 5, EV6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렌터카 회사들도 5만 대 이상 지금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데이터들을 다 데이터를 전량 수집하지는 않으시지만 점점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단말기를 달아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이제 수집을 해보니까 너무 신차들은 아직 배터리 같은 경우 노후가 많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집한 게 한 2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더 긴 기간 동안 그 데이터를 좀 수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나 모터의 성능이 도로 상태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 지도 정보 그리고 충전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주행 데이터와 연계해서 조인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플랫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험실 데이터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장비를 하나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기존에는 장비들이 배터리 성능 측정을 하려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로 했는데요. 반대로 주행 데이터를 넣어서 이 주행 패턴에 따라서 배터리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약간 반대 방향의 장비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수집한 데이터셋이 뭐 지금 한 약 1000대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중간이라서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 필드를 수집을 해보면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운행되는 자동차에서 OBD를 통해서 계속 리드 시그널을 보내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이게 안전 운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이게 있을 경우에는 이 AS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그 자동차 사고 기술사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사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문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문제가 일어나면 기술적으로 그 사고에 직접 연관이 없다는 걸 밝히면 되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좀 안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00대 넘게 수집하고 있는데 OBD 때문에 지금 사고 난 경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령을 차 ECU로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레지스터에서 읽어오는 거는 이제 거의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의 깊게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 한 130개 정도 필드가 5초마다 평균 5초마다 수집되는데요. 그 중에 한 100개 정도는 배터리 셀 전압이고요. 배터리 셀 전압이 뭐 뒤에도 이제
발표해 주시겠지만 배터리 셀이 하나가 충전이 잘 안 된다거나 또 하나가 방전이 너무 빨리 되기 시작하면 얘가 열이 나고 이제 얘가 불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이 배터리 셀들도 같이 연쇄적으로 다 탈 때까지 폭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상황을 알 수는 있고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담이지만 배터리 셀들의 전압이 밸런스가 깨지면 모듈별로 셧다운을 시키고 이제 AS 센터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알람을 주는 걸로 저희도 과제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사례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받으면 배터리가 한 4분의 1 정도 사용을 못하게 되고 주행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또 AS 센터에 들어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계속 타고 다니면 또 4분의 1이 셧다운되고 이런 식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 예방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데이터도 그런 데이터들을 다 받고는 있는데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 중에는 그렇게 배터리 셀이 깨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심지어는 노후화도 거의 되지 않아서 거의 99% 1년이 지났는데도 99%에 가까운 그게 저희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그런 건지 그냥 세팅과 이 마진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있고 자동차 주행 데이터가 주행이 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자꾸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전처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 기술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현재는 저희 서버와 그리고 클라우드를 AWS 같은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오랫동안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희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자꾸 변경돼야 되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 서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버 안에는 그런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도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블럭형으로 기술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만약에 배터리 잔존 수명을 연산하고 싶다 그러면 잔존 수명 연산하는 게 완성은 안 되는데요. 나중에 그 기술만 원하면 이렇게 그 필요한 부분 블럭만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되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일단 많으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저희가 생각하기엔 배터리 같은 비싼 부품은 데이터 수집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데이터를 잘 뽑아낼 수 있으면 그 부분만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차가 플랫폼에 연결되어도 그 차의 배터리 상태를 그리고 진단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는 건 배터리 잔존 성능입니다. 이 잔존 성능이 현재 내 차가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지도 필요하지만 이게 나중에 재제조하고 조각내서 골프 카트로 가든 지게차로 가든 캠핑용품으로 가든 할 때 그 배터리의 가격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좀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왜 이 성능 분석이 중요하냐면 뒤에도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앞으로 차량이 1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늘어나면 그게 이제 폐차될 때 그것 또한 중고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돈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그 다음 단계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괜히 불이라도 나면 이제 제조한 배터리 가져다가 불이라도 나면 비즈니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진단기 업체들이 차세대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 대시보드나 이렇게 여기 보시면 좌측 아래 그래프가 충전할 때 배터리 온도가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배터리로 유입이 됩니다. 반대로 충전은 1시간인데 반대로 우리가 부산까지 배터리를 가득 채워서 달려가 아무리 빨리 가봐야 4시간일 테니까요. 그렇게 모터에서 소비하는 전류 속도보다 충전할 때 전류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배터리 수명이나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는 게 저희 플랫폼의 이제 기능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주행 데이터를 많이 넣어놓고 또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넣어놓은 다음에 이게 어느 부품에 필요한 정보들을 일부분만 뽑아내서 분석하고 AI로 학습하고 싶으실 때 저희 플랫폼을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몇몇 알고리즘들은 그 뽑아내는 소프트웨어, 학습시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라는 모델까지 다 통합 제공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수집한 데이터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차종이어도 이렇게 구름처럼 각각 특색이 좀 다르고요. 여러 차종을 또 한꺼번에 해놓으면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걸 또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각 차종별로 또 그 특성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이 얼마나 분해를 잘해서 특성을 뽑아내느냐가 앞으로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모인 데이터, 앞으로 더 모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을 얼마나 잘 뜯어내느냐에 따라 좋은 특징이 나오고 그 특징들로 우리가 배터리 성능 진단이나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어떤 문제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물어보면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요? 물어보면 평균 대비 1% 낮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그냥 위치만 파악해서도 서비스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그 회사의 데이터 퀄리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빅테크 기업들은 충분히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타겟 도메인을 정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뭔가 조금 아주 스마트한 진단 기능이나 분석 기능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리스 사업을 해서 대기업들이 배터리를 사서 판매하고 판매를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리스나 렌탈로 대여해준 다음에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상용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2천만 원 싸게 차를 사서 매월 조금씩 갚는 거죠. 이렇게 갚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에 추구를 많이 했는데요. 배터리 성능이나 화재에 대한 기존의 DB가 없기 때문에 금융 모델을 정확히 설계하기 힘들어서 아직도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물론 몇 조짜리 우리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용 그 비용이나 유지 비용 그리고 사고 비용 같은 것들이 다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리스를 할 수 있지만 자동차 배터리는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승용차는 지금 중국에 저가 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훨씬 큰 트럭이나 상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진단이나 리스 사업이 더 활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충전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음 세대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테슬라가 충전 사업에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듯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나라 충전 회사들을 막 사들여서 이 시장을 재편하고 거의 한전과 같은 규모로 뭔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앱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배터리 진단하는 앱도 현재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이 앱이 있고요. 지금 저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에게는 데이터만 드릴 수도 있고요. 중소기업에게는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원하시면 이 플랫폼의 모든 소스 코드를 각 기업이나 기관에 그대로 제공해 드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